10월 진주의 축제가 끝나면 항상 뒤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유등의 보관과 활용 문제인데 축제가 아니면 사실상 야외에 방치되다시피 해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보관과 활용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하동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10년 만에 인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올라 약 25% 상승하는데 지역에서는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 감염병 가운데 하나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에는 발생한 곳이 없지만 우려는 커지는 실정입니다. 폭넓고 독특한 소재를 담은 수채화 단체전과 한국화 개인전이 각각 마련됐습니다. 경남 도립극단의 올해 마지막 정기 공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단풍은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단풍은 이번 달 말을 전후해 절정에 이를 전망인데 이 시기 산악사고도 높아지는 만큼 산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10월 진주의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항상 뒤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등의 보관과 활용 문제인데요. 올해만 해도 축제에 2,000여 개의 유등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 유등은 어디에 보관되고 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막을 내린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번 축제에선 유등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테마별로 꾸려진 갖가지 유등이 남강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축제 기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유등이지만 축제 이후면 따라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등의 보관 문제입니다. 올해만 해도 수상등 150여 벌을 비롯해 모두 2,000여 개의 유등이 축제에 쓰였는데 크기가 상당한 유등도 많다 보니 이를 보관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부 유등은 축제에 맞춰 유지보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실상 야외에서 방치되다시피 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 축제가 끝난 뒤 유등들은 이곳 신안동 난강둔치나 새롭게 개관한 진주 난강 유등전시관, 문산읍과 정천면 등에 위치한 유등 보관 장소에 흩어져 보관됩니다. 전문 인력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유등이지만 축제 때가 아니면 별다른 쓰임이 없는 부분도 고민거리입니다. 유등이라는 제한된 소재의 특성상 활용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경동 일원에 진주 남강 유등전시관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그나마 일부 유등들은 전시 작품으로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7개 소 주제로 약 실내에는 이제 40여 점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유등의 빛 희망으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해서 열리고 있는 개관 전시이고요. 일단 진주시는 최대한 많은 유등들을 한데 모아 보관할 수 있도록 오목내 일원에 유등 보관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나 기관에 유등을 임대하거나 유등 전시가 잘 어울리는 행사에 유등을 대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타 지자체 행사에 저희가 유등을 임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런데 저희가 유등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현재 난강 일원에서 일부 축제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등은 다음 달 1일부터 엿새간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기간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22일 마무리된 진주 10월 축제 방문객이 총 126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이 열린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숫자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방문객은 177만 명 중 20분 미만 방문을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진주시는 올해 많은 관광객의 방문에 대비해 공무원 2,850명과 주관단체 2,110명, 경찰 소방 2,200명, 자원봉사자 5,900명 등이 배치됐다며 축제 기간 협조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진주성과 남강일원의 유등은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와 진주국화작품 전시회 기간인 11월 5일까지 존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열립니다. 진주시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023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20개국 255개사 51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8개의 대형 전시관과 야외 행사장으로 준비됩니다. 박람회에서는 첨단 농기계와 농기자재 등이 전시되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국화 작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농업인의 날 등 다양한 동반 행사가 마련됩니다. 하동군 택시요금이 10년 만에 인상됩니다. 현재 4,000원인 기본요금은 11월부터 5,0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지역민들은 너무 비싸져서 아쉽다는 반응과 물가 상승에 따르면 어쩔 수 없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읍 내 택시 승강장에 세워진 택시들. 이내 승객을 태워 출발하는 모습, 또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와 함께 인기 있는 대중교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하동 택시는 경남 군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기본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 하동군은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이 인상된 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기본요금 인상 이후 10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25%. 지역민들은 요금 인상이 아쉽다는 반응과 물가 상승에 맞춰야 하니 당연하다는 반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좀 비싸 타고 다니면 뭐는데 타고 다니면 뭐네. 물가 오르니까 택시 기사님들 돈 많이 되면 좋겠네.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그 택시 요금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요. 하동군의 택시기사들은 10년 만에 요금 상승임에도 인상폭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일단은 올리으니까 다행이고, 그게 이제 올려가지고 큰 우리가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사님들이 지금 현재 92명 하동군의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다 허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 큰 불만 없습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으로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군 지역이 5,000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인상한 산청과 함양군이 5,600원으로 서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기본요금을 받고 있고, 하동은 11월부터 5,000원, 남해는 4,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편의 증진을 위한 지도 감독에도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택시 요금 인상은 우리 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0년 만에 인상하는 거고 최저 수준의 인상하는 겁니다. 요금 인상이 이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한 하동군. 택시 기사들에게는 아쉬운 만족감을,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미래와 발전 전략 시민교육이 25일 열렸습니다. 사천시청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우주항공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항우협 김민석 부회장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선두 국가들의 완제기 시장 독점 속에 부품 제조로 한정됐는데 이마저도 원가 절감 압박 등을 받으며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늘이 나는 자동차인 AAM 산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산업 인프라를 갖춘 사천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넋의 길이는 위령비가 건립됐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산청유족회는 25일 오부면 내곡리에서 위령비 제막식을 진행하고 제15회 합동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위령비는 총 3기로 구성돼 56명의 희생자 명단이 담겼습니다. 소감염병 가운데 하나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와 인천에서도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경남 지역에는 발생한 곳이 없는 만큼 경남도는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진주축산농협 가축시장.
시장 내부는 텅텅 비었고 입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국내에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폐쇄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럼피스킨병 발병을 확인한 이후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남도 역시 도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가축 시장을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혹이 많은 상태를 뜻하는 럼피와 피부를 뜻하는 스킨을 합친 럼피스킨병은 이름 그대로 소와 물소의 피부나 점막에 혹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주로 모기나 흡혈파리, 진드기 같은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지만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폐사율은 10% 이하인데 고열과 쇠약, 우유 생산량 감소, 수소분임 등 증상이 나타나 농가에 피해를 입힙니다. 2010년까지는 이스라엘, 아프리카에 발생을 하다가 동유럽, 중국을 거쳐가지고 금년 10월 20일 날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이 된 질병입니다.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된 이후 25일 기준 충북과 양구 등 지역에서 총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흡혈곤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백신 긴급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총 400만 두 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11월 초순까지는 전국 모든 소 농장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소고기나 우유 유통 과정에 감염된 소가 들어갈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 축산 농가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24일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무장애 도시위원장 협의회는 읍면동별로 실시됐던 위원회 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민석 문산읍위원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진주시의 성과 보고와 시책 설명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경상국립대가 학생들의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위해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시험 기간에는 100원 아침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 5일간 제공되는 100원 아침밥은 가좌 캠퍼스와 칠암 캠퍼스에서 운영합니다. 한편 1,000원의 아침밥은 국비와 도비,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학생 복지 사업입니다. 폭넓고 독특한 소재를 담은 수채화 단체전과 한국화 개인전이 각각 마련됐습니다. 경남도립 극단의 올해 마지막 정기 공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깃털부터 눈동자, 부리까지 모두 파란 작은 새 한 마리. 나뭇가지에 앉아 쉬는 사이 주변의 잎사귀와 열매도 온통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먹구름을 뒤로 한 채 서 있는 여인도 그림으로 옮겨졌는데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바다 풍경과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여인 등 전국 각지의 수채화 작가 550여 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까지 한 나부 워터컬러 중에 제일 많은 작가가 왔습니다. 서로 간에 지역마다의 가진 특색을 서로 소통하면서 또 수채화에 대해서 또 서로 배우고. 남부 워터컬러 페스티벌은 오는 29일까지 진주 나무 88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머금은 억새 그림.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림 여러 점을 모아 이어붙인 수묵채색화입니다. 다른 작품에선 부부 금실을 상징하는 자귀나무가 소재로 활용됐는데 나무들 사이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인상적입니다. 봉사나무라고 불러서 제가 되게 무서웠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꽃이고요. 지금은 이게 너무 이뻐서 제가 이제 그때의 느낌을 눈 가린 여인으로 해서 대화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또 가족들을 요정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을 마른 꽃에 비유한 작품 등 작가만의 독특한 소재와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안용은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은 진주 서화접 갤러리에서 11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경남 도립극단이 미국의 거장 아서 밀러의 도가니로 돌아옵니다. 17세기 북아메리카에서 벌어졌던 마녀 사냥을 소재로 한 이번 작품. 개인을 향한 집단적 차별과 증오, 그로 인한 비극은 관객들에게 심오한 물음을 던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11월 16일과 17일 저녁 7시 30분, 18일 오후 3시에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오색빛깔 유등이 어둠이 내려앉은 남강을 밝힙니다. 그 위로는 드론이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 다음을 기약하는 글을 쓰는데요.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는 지난 22일 막을 내린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마지막 날 모습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누리꾼들은 화려한 유등을 볼 수 있어 즐거웠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많은 인파 때문에 올해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내년에는 꼭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박스 촬영 영상입니다. 울타리 뒤에서 뛰어나오는 무언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지는데요. 글쓴이는 진주 문산읍의 한 사거리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지인의 집 근처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댓글이 주르르였는데요. 빠른 속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한 차량. 한 차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비켜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천시 벌리동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거리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사진을 공유한 글쓴이.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한 누리꾼은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단풍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단풍은 이번 달 말을 전후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모습을 즐기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지리산을 찾고 있는데 덩달아 산악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상 리포트 나경보 기자입니다. 현재 지리산 고지대 능선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들었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 명소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안한 저지대인 대원사 계곡길을 추천합니다. 평소 본인의 체력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등산 코스를 선정하시고 비법정 등산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조난 위치 표지목이나 등산 지도를 활용하시고 위치 확인이 안 될 경우 구글 맵이나 카카오톡 위치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119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부쩍 건조해진 대기가 기관지와 피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샤워는 10분 정도로 길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목요일에도 우리 지역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 외출하시기엔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9도, 남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 분포 보이며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목요일 오후부터 가끔씩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부산과 제주는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세종 1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27분, 간조 시각은 낮 12시 56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큰 일교차만 조심하신다면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져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진주시가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산업도시로의 조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향토 기업들이 진주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진주시만의 우수 향토 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5년간 100곳의 향토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진주시도 향토 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 기업 지원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토끼인 우수한 향토 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